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듣는 인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 주변의 진솔한 시니어 사연과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만 믿고 모든 걸 다 줬는데 막상 몸이 아플 때 돌아온 건 딸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었던 사람은 단 하나, 바로 아들이었다. 나는 믿었다. 내 노후를 책임질 사람도, 내 이름을 지켜줄 사람도 그 아이뿐이라 생각했다. 이 집은 내 거야. 엄마 아빠 죽으면 네가 다 가져야지.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눈가가 찡해졌다. 이제 됐구나.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딸은 그날도 조용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딸은 말없이 식탁을 정리하고 아들의 술잔을 채우는 내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왜?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내가 묻자 딸은 그냥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괜찮아.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아니 미안했는지 나는 그때 딸을 애써 외면했다. 그 아이는 늘 잘 참는 아이였으니까. 항상 조용하고 손이 빠르고 투정 한 번 부리지 않던 딸. 하지만 난 그 조용함을 마음이 멀어서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아들에게 넘기기 시작했다. 아내도 말렸다. 혹시 모르니까 조금은 남겨둬요.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장남이 다 가져야 집안이 돌아가지. 나는 그렇게 모든 걸 줘버렸다. 집도, 땅도, 통장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다. 죽을 때까지 잘 지낼 줄만 알았다. 나는 늘 건강한 편이었다. 감기 한번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고 병원은 내게 있어 남의 일이었다. 매일 아침 다리 쭉쭉 뻗으며 스트레칭을 했고 아내는 그럴 때마다 말했다. 당신은 참 늙을 생각이 없어. 그 말에 피식 웃곤 했다. 그런데 그날 잠깐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니 다리가 휘청거렸다. 눈앞이 뿌얘졌고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순식간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들린 게 마지막 기억이었다. 눈을 떴을 땐 병실천장이었다. 아내가 내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의식 돌아와서 당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의사는 말했다. 뇌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재활을 꾸준히 하면 회복 가능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나는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다. 아직도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고 왼쪽 팔과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물컵 하나 드는 것도 이토록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문득 아들이 생각났다. 이런 일을 대비해서 내가 다 넘겨줬던 아이. 이제는 내가 좀 나 챙겨야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부탁했다. 철민이 좀 불러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은 왔다. 엄마, 나 요즘 일도 바쁘고 지금 지방 출장 중이야.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그 말이 끝이었다. 그럼 다음 주쯤 올 수 있겠지? 아내는 조심스럽게 묻는 듯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휴, 바쁘긴 한가 보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째 병원 창밖만 바라보다 보니 문득 허전함이 몰려왔다. 그 아이가 필요했다. 이럴 때 아버지를 지켜줄 그 손길이 필요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너 다 가져갔잖아. 집도, 통장도, 땅도 다 가져갔잖아. 그런데 왜 안 오니? 말은 꺼내지 못했다. 괜히 아내 앞에서 비참해질까봐. 괜히 딸 생각이 날까봐. 그 아이한테 못했던 게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아플수록 외로움이 진하게 배어 나왔다. 병실의 침묵은 내 안의 후회를 고요하게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처음엔 간호사인 줄 알았다. 고개를 돌리자 그 아이였다. 딸, 내가 한때 덜 다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내 아이. 그 아이가 검은 트레이닝 바지에 헝클어진 머리로 한 손엔 국 끓인 도시락, 한 손엔 수건 꾸러미를 들고 말없이 내 곁으로 왔다.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어떻게 알고 왔어? 딸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뉴스보다 빠른 엄마 목소리 때문이지. 그리고 날 봤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왔구나. 그 한마디조차 제대로 안 나왔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미안함 때문인지 고마움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을 떠올렸던 내 자신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지 딸은 말없이 내 식탁을 정리했다. 차가운 병원 밥 대신 그 아이가 싸온 따뜻한 된장국을 내 앞에 두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 목소리, 어릴 적 열이 날 때 내 손을 꼭 잡고 아빠 괜찮아? 하던 그 목소리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팔이 말을 안 들어 천천히 움직이자 딸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받쳤다. 손이 닿는 순간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아이가 여기에 있었다. 멀리서 결혼해서 바쁘게 살 줄 알았던 그 아이가, 그토록 내가 무심했던 그 아이가. 아내는 창가에서 물끄러미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눈엔 말 못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를 원망하는지, 딸을 안쓰러워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서글퍼서인지. 딸은 말했다. 아버지, 당분간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내가 놀라서 되물었다. 너 괜찮겠니? 애도 있고 일도 있잖아.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애는 남편한테 맡겼어요. 회사엔 병간했어요. 지금은 아버지 옆에 있는 게 먼저니까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고작 몇 마디에, 고작 된장국 하나에 이토록 눈물이 나다니. 그제야 마음속 깊이 스며든 한 문장이 떠올랐다.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못했는지. 내 기억 속 딸은 항상 잘 참는 아이였다. 그래서 더 못 봐줬다. 그래서 더 챙겨주지 않았다. 항상 손 내미는 아들만 붙들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오래 그 아이를 잊고 있었는지 절실히 느껴졌다. 딸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살짝 웃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왼손보다 더 굳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누워만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다. 온몸이 무거웠고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내 마음이었다. 딸이 병실을 오가며 간호를 하는 걸 보며 나는 점점 더 말이 줄었다. 딸은 내 표정을 보며 말없이 물을 건넸고 약을 챙겼고 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살며시 손을 잡고 주물러 주었다. 그 손길이 낯설었다. 낯설 만큼 다정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곁을 지키는 걸까?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할 자격이 없었다. 며칠 전 아내가 딸이 없는 병실 한 구석에서 말했다. 수진이 대학 입시 때 기억나요? 자기 알바비 모아서 입시 학원 다닌 거.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아들은 용돈을 더 달라고 뗐으면 나는 늘 지갑을 열었고 딸은 조용히 자기 일은 스스로 했다. 대학 붙은 날도 혼자 기뻐했어요. 아들이 떨어졌다고 당신이 화내니까. 자기 소식은 조용히 접더라고요. 내가 기억하는 그날 나는 아들에게 분풀이했다. 너 그 비싼 학원 다녔는데 떨어졌어? 동생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그 뒤에 딸이 어떤 눈으로 날 봤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아내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 말수가 줄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조용함이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조용함을 무시한 건 오로지 나였다. 아들은 전화 한 통 없다.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는 말에 아빠는 이제 누워 계시는 거야? 그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 애에게 모든 걸 줬다. 그 애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그게 장남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내 오늘을 만들었고 지금의 고독을 만든 건 나 자신이었다. 내가 딸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넌 네 오빠처럼 되긴 어려울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였을까? 그럼에도 지금 이 아이는 내 옆에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미안하다. 딸은 내 손을 쥔 채 작게 웃었다. 아버지, 그런 말 너무 늦게 하셨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더 아프게 파고들었다. 정말 너무 늦어버린 걸까?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이제야 느낀다. 나는 평생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 늘 선택해왔다. 누구를 챙길지, 누구를 먼저 불러야 할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외면할지.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아들이라는 이름 앞에 멈췄다. 장남이니까, 우리 집을 잇는 데들 보니까. 나는 그런 이유로 딸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건 사랑이 아니었다. 기대였다. 기대하고 의지하려 했고, 그러다 그 기대가 깨지자 분노가 남았다. 딸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내게는 큰 울림이 됐다. 딸이 없는 날 아내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그 아이 힘든 거 안 보여요?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얘 학교 끝나면 온라인 수업 녹화본 보고 밤에 레포트 쓰고 새벽에 여기 와요. 회사엔 휴직서 내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제야 그 아이의 캥한 눈이, 자주 터지는 입가의 물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아들 얘기만 했어요. 철민이는 왜 안 오지? 철민이 바쁘겠지. 철민이 힘들겠다. 당신 철민이만 생각하더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내의 말이 날 찌르듯이 깊게 들어왔다. 딸한테 준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줘요. 지금도 시간과 정성, 마음을 주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랬다. 나는 모든 걸 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줄 사람을 잘못 골랐던 거였다. 돈도, 집도, 땅도 결국 사람 하나 못 챙기는 무의미한 유산이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겼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 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고맙습니다. 나중에 잘 모실게요. 그 말 한 줄을 믿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팔이 굽고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 애는 전화조차 피했다. 지금은 좀 힘들어요. 회사에서 눈치 보여요. 병원은 자주 못 가요. 차가운 문자 몇 줄로 나는 점점 잊혀졌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건 그 아이가 아니었다. 딸, 수진이, 그 아이만이 하루도 빠짐없이 내 침대 옆에 의자를 끌고 앉았다. 나는 이제야 그 아이를 내 딸로 바라보게 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모든 걸 줄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가장 소중한 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못난 아버지일 뿐이었다. 딸이 챙겨준 따뜻한 국을 먹고 약을 제때 먹고 물리치료를 받는 하루하루. 몸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루는 딸이 병실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살랑 불어와 하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햇살 속에서 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웠던가? 나는 딸을 한 인간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그저 둘째라는 이름 아래 늘 비교하고 줄을 세우고 마지막에야 불렀던 이름. 딸은 무릎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말도 잘하시고 팔도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수진아. 딸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안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슬픔이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텐 늘 부족한 아버지였지. 나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다. 딸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저한테 늘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대도 안 했고, 그래서 덜 상처받았어요. 그 말이 가슴을 더 깊이 찔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쯤은 내 이름 먼저 불러주겠지, 한 번쯤은 내게 먼저 고맙다고 해주겠지. 근데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거리는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었다. 그래도요.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한테 그런 말 지금이라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딸이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은 집에 좀 다녀올게요. 남편이랑 아이도 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라. 그리고 정말 고맙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그 말에 딸은 조용히 웃었다. 고맙다는 말, 저 어릴 때부터 듣고 싶었어요. 이제라도 들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말하고 딸은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만 바라봤다. 돌릴 수 없는 시간이란 걸 알면서도 나는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그날, 그 장면, 그 아이의 눈빛 하나하나가 지금 내 앞을 스쳐 지나간다. 마음은 남았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버렸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다. 아내는 지쳐 보이고 나는 그저 침대 위에 누워 내가 잃은 것들을 셈하며 하루를 살아간다. 며칠 만에 딸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다. 손엔 과일이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은 잠깐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이 저려왔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순간 덜컥 무게로 내려앉았다. 딸이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고 내 입에 조심스레 한 조각을 넣어주었다. 그 손길이 참 따뜻했다. 아버지,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릴 땐 늘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엄마랑 아빠한테 늘 보조처럼 여겨질까 하고요. 오빠가 다치면 제가 혼나고 오빠가 잘못하면 제가 먼저 양보해야 했어요. 나는 조용히 딸의 말을 들었다. 그날의 기억은 가물가물했지만 딸의 마음속엔 그 모든 순간이 선명히 박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해하려 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당신들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다고. 나는 그제야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말을 꺼냈다. 나는 내가 늘 기특했어. 말없이 자기 일 알아서 하고 괜히 걱정 안 끼치려고 애쓰고 근데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 그게 내가 나한테 준 사랑인 줄. 딸이 눈을 피했다. 조금 붉어진 눈가를 손등으로 슬쩍 문질렀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시니 지금껏 힘들었던 거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지금이라도 딸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나 다시 유언장을 쓸 수 있을까? 딸이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내가 오랜 시간 해온 걸 그저 당연하게 넘기고 싶지 않다. 넌 내 딸이고 그 누구보다 날 지켜준 사람이니까. 딸은 잠시 말을 잊었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처럼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른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란 걸 나는 이제 안다. 결국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제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나는 늦게야 깨달았다. 지금 이 병실 안에서 내 딸은 누구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내 손을 잡고 있다. 나는 말했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널 사랑한다. 딸은 말없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의 온기가 내 생의 마지막을 조금은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 같았다. 입원한 지도 벌써 몇 달. 창밖으로 보이던 나뭇잎이 초록에서 노랗게 다시 바스락거리는 갈색으로 변했다. 내 인생도 이 계절처럼 서서히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난 시간들이 눈앞을 스친다. 젊을 땐 일밖에 몰랐고 집에 들어와서도 늘 누가 성적이 어떻다더라, 누가 어디 취직했다더라 비교하고 재촉하는 말뿐이었다. 나는 아버지로서 사랑을 주는 방식보다 기대를 강요하는 데 더 익숙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제야 죄처럼 쌓여 내 가슴을 짓누른다. 딸이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내 곁에 앉아 물컵을 건네주고 이불을 정리해줬다. 오늘은 좀 어때요? 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하고 따뜻했다. 나는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 이름이 수진이지? 딸이 살짝 웃었다. 네, 아버지, 지금 처음 저 이름 불러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수진아, 나는 말이야. 죽기 전에 내 이름을 이렇게 가슴 깊이 부르게 될 줄은 몰랐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전 괜찮아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저한테 온 거니까. 그 말에 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모른 척 했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보인다. 병원 복도에서 아내가 나를 부른다. 여보 휠체어 타고 바람 좀 쐬러 나가요. 딸이 천천히 나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히고 내 손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준다. 복도를 지나 햇살이 부서지는 작은 정원에 도착했다. 바람이 분다. 차갑지만 나쁘지 않다. 숨이 찰 때까지 깊이 들이마신다. 나는 딸을 바라본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 곁을 지켜준 이름. 그게 바로 딸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마음이 참 평온하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남긴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가장 따뜻한 이름은 수진, 내 딸이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결국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 가까운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오래도록 기억될 이름, 딸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